기본적으로 한두 번 이상은 다 미션 교체 이력이 다 있어요. 기본적으로 플라이휠은 다 교환 한 번씩 했고, 뭐 흔하지 않다고 그래서 안 터지는 거 아니잖아요. 맞죠. 그나마 좀 보증수리 맞는데도 좀 수월하고, DPF가 깨져서 매연이 나오는 거니까 네. 매연 잡으면은 네. 출력도 다시 돌아올 거다.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좀 그때 두 번째 그때 봤던 정비사분은 좀 안일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DPF만 교환을 해줘라, 해주겠다 이랬는데, 제가 좀 그때도 항의를 했어요. 이거 DPF만 교환하면은 앞단에서 매연이 나오는 원인이 또 있지 않고 따로 있는데 DPF 또 깨지지 않겠냐. 매연 나오는 원인 잡아서 해결해달라. 보증기간 이내니까 다 해결해달라. 그래갖고서는 그렇게 되면은 차를 한 3일 정도에서 4일 정도는 맡겨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맡기고선 왔어요. 맡기고서 이제 첫날 오전에 차를 맡겼는데, 그 첫날 오후에 연락이 왔어요. 매연의 원인을 알아냈다고. 네. 그 인젝터 동화샤가 터지는 바람에 압축이 누설이 생겨서 혼합비가 안 나오는 바람에 그게 터보를 잡아먹었대요. 터보를 잡아먹고 그걸로 인해서 매연이 나오니까 DPF 깨져버린 거고. 그렇게 해져 갖고서는 다 수리를 받았어요. 그때 그렇게 하면은 제 어림짐작 계산으로는 벌써 한 1,000만 원 넘어갔을 것 같은데요, 지금. 그냥 넘어갈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보증기간을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잘 누린 케이스긴 한데, 네. 앞으로 만약에 그런 고장이 또 생긴다면은 저는 차 길바닥에 갖다 버리든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감당이 안 되죠. 그러니까요. 네, 네. 지금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아도 최대한 그나마 이제 국산차 준중형 차로 이제 수입차보다는 어쨌든 좀 경제적이고, 뭐 수리도 현대기아 차다 보니까 좀 용이한 면도 있고, 네. 애프터 제품들도 많이 나와서 이제 뭐 기본적인 엔진 오일 교환이라든지 뭐 각종 소모품 교환은 그냥 부품만 사서 따로 뭐 종이 공임 정도만 의뢰할 수도 있는 거고, 센터보다 그래도 좀 가격이 저렴하기도 하고 하면서 네, 네, 네. 그런 부분이 있어 갖고 이제 그런 거를 좀 누리려고 산 차인데, 만약에 한 번만 더 그런 매연 이슈가 또 터진다면은, 특히 보증기간 지난 다음에 그러면은 차를 팔든지 아니면은 뭐 길바닥에 버리든지 뭐 둘 중에 하나겠죠 뭐. 아,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인젝터 동화샤는 사실 오래 버틴다고 했잖아요. 영상 속에서 몇 번 말했는데, 한 10만이고 15만이고 그거는 차량 유지하는 거에 따라서 언제가 될지를 사실 몰라요. 운전자의 상황에서도 다르고 운행하는 스타일에서도 다르고. 그런데 지금 이 3만 킬로밖에 안 됐는데 터지는 경우는 사실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엔진의 뭐 설계라든지 뭐 이런 게 혹시 뭐 잘못된 걸까요?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런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인젝터는 될 수 있으면 한 5만 킬로 정도 됐을 때 인젝터 동화샤를 한번 확인해보고 교환을 해주는 게 좋겠다, 뭐 한 10만 킬로 됐을 때 좋겠다 이러는 건데, 간혹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런 사례들이 몇 번 있어요. 글쎄, 저는 이제 32,000에 이제 아까 차를 사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32,000 그때 사고 나서 바로 그 문제가 터졌던 건 사실 아니에요. 첫 번째 작업했던 게, 그 인젝터 작업했던 게 한 38,000km에 네. 정도에 한 번 했었고, 변속기 작업했던 게 한 42,000 정도에 한 번 했었고, 네. 두 번째 변속기 작업했던 게 한 56,000 정도에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DPF하고 통으로 이제 엔진 매연 관련해서 작업했던 게 한 76,000이었나? 어쨌든 엔진 보증으로 그거는 다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인젝터나 DPF. 다행히도 일반 보증이었으면은. 그렇죠. 매연계통 관리 보증 기간은 좀 길어요. DPF도 그렇고. 네. 그 제조사별로는 좀 다르겠지만 대략 한 12만 킬로 정도 될 겁니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터보, DPF, 인젝터 보증기간이 다 다른 것 같아요, 보니. 터보 같은 경우에는 5년에 8만 킬로, DPF는 7년에 12만 킬로로 들어갔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인젝터는 아마 엔진이랑 같이 갈 거예요. 5년이나 정확히, 인젝터는 정확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5년에 10만? 네. 그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8만 킬로가 이제 조금 넘었는데, 만약에 지금 여기서 터보 사망하면 차 버려야 돼요, 진짜. 와, 미치겠다. 아니, 왜 이런 분들만 지원을 하시는 거지? 좀 좋은 얘기 하실 분들 없나요? 근데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다행인 거는 보증기간 그래도 지금까지는 네. 큰 돈 안 들었어요. 뭐 수리비는 뭐 1,000만 원어치 정도 수리를 했지만, 그래도 다 어쨌든 현대기아에서 해주는 AS 다 누린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그래서 현대기아 AS 시스템이 전혀 원망할 게 못 돼요. 사람들 뭐 센터 가면은, 아우 이거는 뭐 이상 있는데도 뭐 정비사들은 뭐 원래 그런 거다, 그냥 그렇게 타는 차다,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변에도. 근데 저는 이미 누릴 대로 엄청나게 누린 거예요. 지금 차값의 거의 뭐 절반 정도를 갖다가 AS를 받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누린 거고. 그래도 고장이 안 나는 게 사실 최고잖아요. 사실 고장이 안 나는 게 어떻게 보면 최고죠. 최고죠. 근데 이제
그거는 있어요. 아무리 1000만원어치 수리를 그냥 돈 한 푼 안 들이고 이렇게 수리 받았다는 거는 있는데 거기 정비소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회사 휴가 내 갖고서 간 적도 있었거든요. 차를 맡기기 위해서. 왜냐하면 출퇴근을 하는데 저는 이 차가 없으면 안 돼요. 출퇴근 거리가 왕복 70km예요 저는. 그래서 차가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차를 내고 차를 맡기고 이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아무래도 좀 금전적으로는 아니랄지라도 시간적으로나 이런 거는 좀 손해를 좀 많이 봤죠. 그런 거는. 와우, 1000만원 어마어마하네요. 나갈 건 다 나갔는데. 그러니까 엔진 개통 보링만 안 했어요. 근데 지금 만약에 8만 킬로 조금 탔는데 엔진 보링하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연간 주행량이 한 24,000, 25,000 정도고 많이 타면 한 3만 킬로까지 타요 1년에. 그래서 디젤이 사실은 저한테는 너무나도 잘 맞는 차예요. 근데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 수입차는 일단 배제를 할게요.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 특히 현대기아 차들, 요즘 나오는 디젤 차들 중에 아반떼 MD 이후로 디젤 중에 DCT 안 들어간 차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요. 근데 DCT가 이게 지금 알기로는 건식을 한 4년 5년 만에 또 없애버리고 습식을 뭐 개발이 뭐 어느 정도 완료가 됐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게 습식에서는 좀 건식보다는 좀 이런 고질병이나 뭐 잔고장 문제에서 좀 자유로울까요? 그런 이슈가? 글쎄요, 그거는 근데 뭐든지 고장이라는 거는 물론 테스트를 많이 해서 나오겠지만은 알 수가 없어요. 뭐 현대기아에서도 처음에 이 DCT 미션을 개발해서 나왔을 때 당연히 검증이 다 끝나서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터지는 거기 때문에 뭐 습식으로 바뀐다고 해도 저희가 예측하기는 사실 힘들죠. 그거는 정비사가 그거를 예측하기보다는 엔지니어 분들이 그거를 예측을 해주셔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테스트를 한다고 해도 사실 그게 이제 얼마나 가혹한 조건에서 이제 테스트를 하는 게, 이거는 저는 전혀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 쪽으로는 잘 모르니까 뭐 저도 할 말이 없죠. 예. 어쨌든 제조사 입장에서 뭔가 이슈가 되고 문제가 터지는 거를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그만큼 본인들이 최선을 다해서 어떤 기술을 개발을 하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하고 내보낸 거기 때문에 제조사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계속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 건식 DCT 미션도 초기형보다는 지금 또 개선이 돼서 또 나왔다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본의 아니게 이렇게 문제가 터지는 경우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제조사에서 저는 조금만 적극적으로 더 인식을 해갖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초기형에 좀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개선품이 나왔어요. 개선품이 나오면은 그 초기형의 부품들을 장착하고 나온 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차들에 대한 AS를 조금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은 초기형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를 제조사에서 인지를 했기 때문에 개선품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초기형의 차들이 문제가 있다고 호소하는 차들은 보증기간에 관계없이, 저는 그러니까 리콜 개념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거 상관없이 부품을 다 바꿔주거나, 특히 이제 미션 같은 경우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동력 전달, 동력 계통의 이제 부품인데, 그거를 좀 적극적으로 더 나서서 자동차 기업들이 이제 해줘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에요, 저는. 참 미션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골머리 많이 썩혔죠, 저도요. 아니, 다들 미션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 하시는 거 같아요. 그게 이제 전에 아까 말씀하신 그 올류 투싼 1.7 영상 올리신 거 저도 그거를 봤어요. 그분도 미션 때문에 이제 고생을 하신 것 같고 보니까 다 그래요. i30 타는 친구, 디젤 타는 친구도 그렇고, 아반떼 AD 타는 친구도 그렇고, K5 1.7 타는 친구도 그렇고, 디젤 다 DCT 달린 거잖아요. 그런 친구들 기본적으로 한두 번 이상은 다 미션 교체 이력이 다 있어요. 기본적으로 플라이휠은 다 교환 한 번씩 했고, 클러치도 한두 번씩 교환한 친구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도 클러치 플라이휠 한번 세트로 교환하고 미션 두 번째 통으로 한번 교환하고, 그게 이력이 있으면은 제조사에서도 알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좀 적극적으로 좀 해주면은 참 좋겠네요, 저는. 그리고 매연 관련한 거는 비단 저만의 문제인 건가요? 그 흔한 문제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그거는 들던데. 흔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막 키로수 얼마 안 된 차가 막 여기저기 매연에 관련돼 있는 차량 출력에 관련된 부품들이 다 터지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은 경우예요.
근데 이 제가 영상 속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는 것처럼 혼합비 쪽에 문제가 생기면은 이게 또 서로 연쇄성이 좀 있어서 네네. 어느 쪽 하나가 고장이 나면 그 한쪽으로 끝나는 문제로 거의 끝나지를 않아요. DPF가 달리지 않은 차량들은 거기에서 끝났었어요. 뒤로 매연이 배출이 됐으면 그냥 끝났었으니까. 그리고 고친 다음에 뒤로 배출된 매연이야 뭐 상관없으니까. 물론 환경적으로는 좋지 않겠죠. 네네. 근데 차량의 부분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었으니까. 그러면 만약에 DPF가 없는 디젤 차량들은 네. 많이 이상 있어봐야 터보나 엔진 정도만 먹는 뭐 그 건가요? 앞쪽에서 내내 똑같아요. DPF가 있고 없고 뭐 그런 게 중요한 거는 아니고 네. DPF가 있음으로써 원래 모든 디젤 차량들이 DPF 없는 차량들로 가정을 했을 때 뭔가 출력 계통 쪽으로 고장이 나면은 뒤로 매연이 쏟아졌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백미러로 그 내 매연 나오는 게 보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운전자 입장에서 매연이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뭐 센터에 가든지 아니면 뭐 자가 진단을 뭐 해보든지 뭐 조치를 하겠죠. 그렇죠. 센터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그 차이인 거예요. 근데 DPF가 달려있는 상태에서는 실질적으로 앞에 어딘가에 문제가 생겨서 고장이 난다고 하더라도 뒤로 아무 문제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운행을 해버리신다고. 네네. 그러면 그 과다하게 나오는 매연들이 다 어디로 가냔 말이에요. DPF에 그냥 DPF 로 고스란히 가겠죠. 쌓여버리게 네.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언젠가는 막히든지 깨지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네, 맞아요. 배기량에서 엔진에서는 계속 압출 폭발을 해서 막 밀어내고 있고 머플러에서는 꽉 막힌 상태로 엔진의 힘이 출력이 더 좋으면 얘를 그냥 뚫고 나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는 언젠가 깨지거나 과하게 열이 올라서 멜팅 현상이라 그래서 녹아버리거나 네. 그러는 경우가 생겨버리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까지 하면은 사실 앞에만 수리를 하면 돼요. 그잖아요. 네. 근데 이미 DPF가 깨졌기 때문에 네. 매연이 DPF까지 같이 수리가 들어간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 DPF가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가 판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에를 진단을 못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옛날 같은 경우에는 매연이 나와서 센터 들어가면 그냥 그거에 대한 것만 해결을 하면 됐는데 네. 지금은 DPF를 안고 가야 되니까 비용이 상상 초월인 거예요. 네. 네. 인젝터가 만약에 한 개가 고장이 나서 그걸 모르고 방치했다고 쳐요. 네. 나중에 언젠가는 DPF가 잘못됐겠죠. 네. 그러면 그때 당시 DPF만 교환하면은 또 쌓이겠죠. 매연이. 네. 결국엔 매연이 나오는 원인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 인젝터 하나 고장 난 것 때문에 인젝터 하나의 DPF를 또 같이 갈아야 되는 거지. 그럼 벌써 DPF 가격만 100단위가 그냥 넘어가는데 네. 수리비가 그만큼 뜨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 매연 관련해서 작업을 했을 때 만약에 이 차가 DPF가 없는 차였다 하면은 더 빨리 발견을 했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네. 근데 이제 DPF가 일단은 1차적으로는 그래도 매연을 어느 정도 막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뒤로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그 인젝터 관련 누설을 빨리 인지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것 때문에 터보까지 죽어버렸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아까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린다 그랬잖아요. 네네. 이게 다 그런 거는 아닌데 정말로 운이 없으면은 네. 인젝터 동화샤가 터진지 모르고 계속 주행을 해버리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그 인젝터 동화샤가 터진 부분으로 배기가스가 계속해서 튀어나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위에서 퐁퐁을 뿌렸던 뭘 뿌렸던 뽕뽕으로 올라왔던 거고. 예. 그러면은 그 헤드 부분하고 동화샤 부분하고 또 인젝터하고 동화샤 부분하고 사이에 곰보 현상이라는 게 생겨요. 네. 왜 오랫동안 동굴 같은데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면 그 동굴이 깊게 파이는 거 아시죠? 예. 배기가스가 그 사이를 계속해서 폭발가스가 계속 튀어나가다 보면은 그 헤드 면자리가 동화샤가 올라가야 되는 헤드 면자리가 곰보가 파여버립니다. 곰보가 파였을 때 그 위에 신품 동화샤를 얹은다고 해도 그게 압축이 될까요? 그렇게 되면은 그냥 원인은 잡지 않고 그냥 신품을 그냥 얹어버린 꼴이 될 것 같은데. 비슷한 상황이 네. 돌아옵니다. 네네. 그랬을 경우에 저희가 사용했던 방법은 연마를 통해서 이 헤드 면자리를 갈아주는 거예요. 그걸 뭐 미세하게 깎던지 그런 그렇죠. 건가요? 미세하게 갈아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헤드 면자리를 최대한 평평하게 한 다음에 네. 그 뒤에 동화샤를 올려놓고 압착을 해야 압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 차가 지금 수리를 했을 때 그러한 과정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는 오로지 작업자분만 아시는 거고 네. 앞으로의 상황을 또 동일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네. 있어요, 사실. 안 발생되길 바라야죠. 네, 그러니까 네. 저 상태에서 이 차는 다이렉트로 그냥 연소실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중간에 뭐 뉴 소렌토나 그런 것처럼 중간에 오일이 흘러다니거나 그러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 위에 인젝터 위에다가 퐁퐁물을 쏴주시는 거예요. 진단을 했던 것처럼 똑같이 네, 퐁퐁물을 쏘고 시동을 걸어놓고 관찰을 하세요. 그리고 인젝터 4개 중에 어디 하나에서 뽀글뽀글 올라온다. 네. 그러면은 누설이 있는 거였고요. 네, 바로 들어가셔서 네. 조치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야 굉장히 좋은 팁이네요. 네, 그래야 네. 다시 DPF가 나가는 걸 방지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훌륭한 팁 같아요. 그 인젝터 저는 그 누설을 어떻게 처음에 확인을 해야 되는지 이거 좋은 팁이에요. 예, 고민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네. 2번 정도 그렇게 발생을 하고 나니까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기더라고요. 네. 저도. 이게 네. 한 번 그렇게 되긴 정말 어려워요. 네. 근데 한 번 그렇게 되고 나면 또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 곰보지는 현상 때문에. 네. 그래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정밀하게 가공을 한다고 해도 문제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동화샤의 수명을 줄이지만 네. 동화샤에 열을 가한 상태에서 빨리 조립을 해서 이렇게 눌러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곰보가 진 곳까지 그 동화샤가 압축이 되기 때문에 밀착이 딱 돼버리니까요. 네. 눌려버리기 때문에 대신에 동화샤의 수명이 짧아집니다. 그런 방법을 동원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필요에 따라서는. 대신에 그런 방법으로 작업이 이루어졌을 때는 이러한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니까 동화샤 관리를 조금 더 앞당겨서 해주셔라 라고 고객분들한테 말씀은 드리지만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괜찮은 건가요? 제가 2번째 작업할 때 그때 정비사분이 이제 말씀을 하셨던 게 인젝터 홀 이제 인젝터를 교환을 하면서 이제 인젝터고 동화샤고 이제 다 꺼내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홀 쪽을 클리닝을 깨끗하게 한번 해줬다 그러더라고요. 당연히 해야죠. 예, 네. 클리닝을 깨끗하게 해주고 거기다가 이제 신품 동화샤 넣고 인젝터도 이제 뭐 속에 안에 노즐까지는 클리닝을 안 했어도 겉에 이제 초음파 클리닝이라고 하죠. 왜? 그것까지는 한 번 정도는 했대요. 네. 그냥 서비스로 해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서는 그렇게까지 했으니까 인젝터 관리를 하기에는 앞으로 좀 수월할 거다. 대신에 압축 누설이 또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신경을 써라.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줬어요. 그 한번 네. 문제가 생긴 곳은 또 생길 수가 있거든.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런 건 너무 자주 할 필요도 없고 네. 한 2, 3만 킬로 정도, 한 3만에서 한 5만, 2만에서 한 5만 사이에 네. 생각나실 때 네. 비눗물, 뭐 퐁퐁물 같은 거 받아다가 네. 너무 많이 희석할 필요도 없고요. 진짜 조금 해가지고 물 많이 채워가지고 네. 뿌려보세요. 뽀글뽀글 올라온다. 네. 아주 미세하게 올라와도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혀 완전 제로여야지. 네, 제로에. 정상이 떨림에 의해서 인젝터 주변에 뭔가 기포 같은 게 이렇게 보일 수는 있는데 네. 속에서 이렇게 뽀글뽀글 올라오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뽀글뽀글 올라올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압축 누설밖에 없겠네요. 그걸로 판단을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은 네. 하셔야 돼요.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그런 팁을 저도 좀 어느 정도 또 네. 숙지를 해서 또 디젤 차량 또 관리하는데 네. 써먹게거든요. 저는 네. 사실 지금까지 스스로 굉장히 자부를 했어요. 아, 나 이 정도면 그래도 차 관리 잘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차 말고도 이제 저희 집에 차가 또 한 대가 있는데 그 차량도 이제 제가 지금까지 이제 관리를 해가면서 이제 저희 가족분들이 마음 놓고 이제 운용을 할 수 있게, 물론 뭐 고질병 이런 거는 뭐 어쩔 수 없기는 한데 그런 거 이제 운영을 할 수 있게 이제 그렇게 해줬거든요. 그래서 가족분들도 저를 믿고 차를 맡기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제가 다른 뭐 정비사만 하겠어요, 제가? 그렇죠. 아무래도 네. 다 자기 전문 분야가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오늘 어쨌든 한 가지 또 더 배웠네요, 제가. 네.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 차뿐만 아니라 왜 제가 이제 승용 디젤이잖아요, 이 네, 차량이. 네. 승용 디젤은 이런 분들한테 좀 추천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있어요. 네네네. 일단은 승용 디젤이라는 거는 얼핏 보기에는 그냥 사람들이 그냥 딱 봤을 때는 휘발유 모델이라고 생각하기도 쉬워요. 근데 이제 주유소 가면은 무조건 휘발유총부터 꽂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유, 큰일 나요. 연료 혼유 사고 나면은. 매일 많이 들어와요. 한 1리터 정도 들어갔는데 어떻게 해요? 막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와요. 그리고 저는 일단은 승용 디젤을 운용을 하시려면은 진짜 셀프 주유소만 다닐 수 있으신 분. 3부 예고! 이거 뭐야,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매일 보내주셨잖아요, 여러분들도. 5만원이요, 6만원이요, 만땅이요 이러고 말잖아요. 네. 그럼 저만의 생각이었네요.